일단 저는 두 분 정치 중심에 계시다가 이제는 이제 자연인이 됐잖아요. 일상이 좀 궁금합니다. 일상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이제 농촌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 농촌, 농업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지난주에는 지금 그 쌀값이 아주 산지쌀값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동기 대비 무려 올해 5월 기준으로 23%가 폭락했고, 그래서 한 15만 원 선까지 좀 무너질 확률이 있고요. 예. 그래서 농심이 타들어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시골에서 우리 농어민들과 함께 상경을 해서 예. 서울역 앞에서 이 쌀값 대책을 세우라는 시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밀짚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모자 쓰고 시위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최고위원님은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궁금해요. 요즘 이제 그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돼서 아침 늦게까지 자다가 졸다가 일어나서 아직도요? 예, 우체통에 가서 뭐 편지가 많이 와 있어서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네.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직업훈련 받으라고 경비서가 와요. 3개월 이상 소득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주겠다. 아유, 대한민국 복지 잘 돼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으면 다시 자격이 없어요. 정말 자연인스러운 일상입니다. 아, 저희가 출연료를 드리고도 좀 죄송하네요. 네. 지난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그런 것이 무효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네, 새 비대위 체제를 반대했던 서병수 의장이 결국은 자리에서 이제 떠났네요. 이거를 보고 뭐 평가가 다양한 것 같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서병수 의장은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친한 사이였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비대위로 전환하는 부분도 아마 본인은 내심은 흔쾌히 찬성하지 않았을 텐데. 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당에서 결정을 하니까 네.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그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를 다 했을 텐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무효화되니까 이번에 다시 다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은 지난번에 그 법원에서 이제 가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진짜 비상 상황이죠. 초비상이죠.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비상 상황이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뭐 거의 그 엉망진창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비상 상황임을 선언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제 내심 못마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버티면서 전국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거나 네. 또는 사회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당의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물러나 준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로. 고맙습니까? 네, 당헌 당규상 이제 그 전국위 의장이 사퇴해버리면 고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부의장 중에 연장자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과 전국위원장 권한 대행이 다 대행이네요. 이 문제를 다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김재원 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논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안쓰럽습니다. 하여튼 초비상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서병수 의원께서 이걸 사퇴를 했다, 사퇴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저는 사퇴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압력이 있었을까. 오히려. 네, 그런 거죠. 쫓겨난 것이죠, 사실. 못 견딘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무언의 저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비상 상황을
비상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을 만든 것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비상 상황을 또 만들고 있는 것이 서병수 의원의 눈에는 뻔히 앞길이 이제 보인 것이고 서병수 의원이 이걸 사퇴하신 것은 네. 압력에 의한 사퇴고 또 이 상황에 대한 무언의 양심의 저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전에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처분의 결정은 추석 후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결정에 따라서 그동안 해왔던 게 또 물거품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은 그 상황이 네. 서병수 의장께서 사퇴함으로써 그럴 위험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이 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은 네. 가장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부의장이 그 소집을 하고 의결을 할 텐데 그러면 적법한 절차로 예. 그 당헌을 개정해요. 그리고 그때 가면 판사가 재판을 할 대상이 없어져요. 아, 대상이 사라진다. 그래서 각하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우리 김재원 의원이 아주 훌륭한 법률 전문가인데 네. 이 방송 들으기 전에도 제가 이 논리를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설득이 안 돼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어떤 이 국민께서 잘 알아듣는 국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네. 어쨌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이런 거지. 굉장히 복잡하다. 저 사람들 저렇게 복잡하게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까지 한 청년 정치인을 쫓아내더니 이제 1월 8일 당원권 정지가 이제 끝나도 아예 못 돌아오게 하려고 아예 담을 쌓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일반 국민의 시선일 텐데 김재원 최고께서 지금 설명하신 그런 복잡한 논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가. 저도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뻔히 알아들으면서 일부러 시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어쨌든 아까도 제가 그 농심 농촌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사실은 민생의 계절이거든요. 네네. 이 민생의 계절에 김재원 최고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국민의힘에는 지금 가처분이 넘쳐나는 가처분의 계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처분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남의 너무 좋아하지 당이라고 말아요. 곧 그 당도 시작돼.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동업자 의식으로 좀 빨리 잘 정리하고 네. 그 국민의힘 그 백드롭에 써 있는 대로 오직 민생 네. 이것만 좀 할 수 있도록 빨리 정리를 되기 바랍니다. 수석님, 이거 점잖은 캐릭터로 알고 있으니 조금 놀리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평생을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놀림을 당하고 살았는데 오늘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아주 비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좀 직접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당 혼란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윤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맞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선 후퇴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주로 이제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관련된 분들이 전부 이래 속가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약 예. 80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에 포진한 줄은 몰랐어요. 아.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의 측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전부 정보를 생산하고 보고하고 또 이제 대통령 지시를 외부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분, 뭐 몇 분의 이제 정치인들 추천한 분들을 또 보좌하는 역할도 같이 했다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이제 자기도 무슨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가운데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아마 권성동 의원도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고 나면 네. 자진 사퇴할 듯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번의 그 초비상 사태가 예. 야기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또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조금 정리가 되면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정치인들과의 절연 선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렇게 겁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권 그래야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발언을 보면 네.
윤핵관이 자기 정치만 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권 관계자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게 뭐 윤핵관 했는데 사실 뭐 이게 있을까? 이렇게 좀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대통령 말씀으로 윤핵관이 자기 정치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째로 윤핵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치 현상은 대체로 보면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권력 투쟁이나 권력 게임에서 기인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인적 쇄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작업들이 권력 투쟁의 결과물들로 지금 누군가 속가져 내거나 걸러져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하겠다는 것도 저도 뭐 동의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대표도 함께 좀 끌어내는 뭐 그런 조치가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나 혼자만 갈 수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는 게 그건 이해를 해요. 첫 번째 이게 출발할 때는 그 어떤 당선인 비서실장 시절 역할을 했던 장제원 측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채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1차 정리하는 어떤 권력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드디어 이재명이 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 네. 저만 이렇게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대표로요. 네. 우리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전액 삭감했다는데 아니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그렇죠. 아, 보통 이렇게 첫 만남은 웃다가 끝나는데 표정은 웃고 있습니다만 아주 세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도발을 세게 하셨네요.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많이 들었던 비판이 굉장히 아픈 비판이거든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바로 내년도 제출한 윤석열 표 첫 예산이 서민 예산을 많이 삭감한 좀 인정이 없는 예산이다라고 정책적인 면을 지적을 했지만 바로 저는 이것을 가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감각이다. 그리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희망을 갖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해보자라고 마무리됐으니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잘 논의를 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내고 앞으로 이제 여당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 예고편으로 보셨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무리로요. 저희가 우리 이제 최고위원님은 유난히 이재명 대표를 유난히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시를 이제 서로 당 대표한테 보내는 시를 준비를 했는데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가를 할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시를 또 준비했으니까 조언으로 좀 해주시죠. 네, 한번 전해주시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이게 이제 가성고처 원성고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변사또에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변사또에게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성소리 높도다 하면서 저 마지막 식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님께 친명고처 비명고 친명소리 높은 곳에 슬픈 비명 목소리도 높다. 조언을 해주시라고 했더니 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그 민주당의 비명계는요 비명 소리, 곡소리를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화합을 좀 잘해주시길 당내 화합을 잘해라. 부탁드립니다. 아주 어렵게 또 한시로 멋있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공격을 하셨는데 지금 비명 소리 높은 곳은 국민의힘인데 진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방어할 시간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뭡니까? 국민의힘에 보내는 시인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님의 봄길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 제대로 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티아고 술래길.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이 길이 끝나면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길이 끝나도 그 길이 있고 또 길이 끝나더라도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정호성 시인님의 봄길이라는 이 시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존중과 애정이 있는 시네요. 우리 김자원 최고위원과 차원이 다르죠. 비명소리 좋은 길을 높도다. 만들어 달라. 네. 비명소리 높도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의 화합을 바란다. 이게 보니까 좋게 약간 좀 미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얼른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